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 등급사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우 한승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집합의 연산 중단은 마무리 쭉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뭐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쭉 예습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딱 보자마자 조건제시법으로 전체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돼 있잖아. 얘들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좀 표시를 해놔야지 쉽게 풀겠다, 그지? 자, 보니까요 전체 집합 U는요 1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했으니까 U라는 집합을요 10 이하 1, 2, 3, 4 다 써야 되나? 5, 6, 7, 8, 9, 10이다 라고 써놨어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집합 B를 보니까요 8의 약수랍니다. 자, 집합 B라는 놈도요 8의 약수니까요 1, 2, 4, 8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거라. 이까지 됐나? 자, 좋아요. A라는 놈은 2, 3, 5, 7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 먼저 1번입니다. 보니까요 B의 여집합이래.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B가 아닌 놈을 빼버려라 이 얘기지. B에 들어가는 놈을. B는 1, 2, 4, 8이 들어있으니까요 1이라는 놈, 2라는 놈, 4라는 놈, 8이라는 놈을 제외하고 써주세요 라는 거 아니겠어? 그럼 제외하고 써보니까 B의 여집합이다 라는 놈은요 3이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고 9가 있고 10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건 맞네요, 그죠? 옳은 거더라 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봅시다. A 차집합 B다 라고 했어요.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들어가선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2라는 놈은 B에 들어있으니까 2는 제외해 달라는 거고 3은 B에 없으니까 남는 거고 5도 그렇고 7도 그렇네. 그래서 3과 5와 7은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되는 거지. 얘도 맞는 거야. 자, 3번 보니까요 A와 B의 교집합,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이 누구냐? A에도 2가 있고 B에도 2가 있고 남은 애들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뭐라고? 2만 들어가 있는 집합입니다. 얘도 맞는 말이네요. 자,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다 때려 넣으세요 라는 건데 B에 있는 1, A와 B에 둘 다 있는 2, A에 있는 3, B에 있는 4, A에 있는 5, A에 있는 7, 그리고 B에 있는 8. 그래서 1, 2, 3, 4, 5, 7, 8이다 라는 거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네, 그지? 4번도 맞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A와 B의 합집합이 여집합입니다 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요 A와 B의 합집합에 들어있는 놈 제외하고 다 써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써보니까 1, 2, 3, 4, 5, 6, 7, 8, 9에서요 1 빼고 2 빼고 3 빼고 4 빼고 5 빼고 그 다음에 6 들어가야 되고 7 빼고 8 빼고 9 들어가고 10 들어가야 돼. 6이라는 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6이라는 놈이 없고 9와 10만 들어있잖아. 그래서 5번이 틀렸네. 실제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6과 9와 10입니다 라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간단한 문제라고. 자, 2번 볼게요. 칠판 치웁니다. 자, 다음 중 오른쪽 벤 다이그램에 색칠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색칠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야.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A 차집합 B를 의미하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A 차집합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체 집합 A와 B의 합집합에서 누구를 빼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B를 빼세요 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 또는 A라는 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세요 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A와 B의 교집합을 빼세요 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A 차집합 B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뭡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자, 보기를 살펴보니까 결국 뭐라고?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는 거나 A 차집합 B나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나 결국 요놈들은 다 같은 의미더라 라는 거야. 그럼 답은 몇 번이겠니? 그냥 4번이겠지. 그럼 실제로 4번의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어. 됐니?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더라는 거야.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의미하더라라는 거고요.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B를 합집합하여라 B라는 게 들어가니까 결국 누구?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이 바로 4번이 의미하는 거네. 1번, 2번, 3번, 5번은요 A 차집합 B를 표현하는 4가지의 다른 표현들이고 누구는 4번은 얘를 제외한 남은 애들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그러면은 뭐라고? 여기에다가
여집합만 붙여줬어도 같은 표현이 됐었겠네. 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간단한 얘기지. 3번 볼게요.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는 14의 약수, B는 13 이하인 홀수일 때라고 돼 있어. 그지? 자, 그러면 A를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14의 약수 1과 2와 3, 4, 5, 6, 7이네 바로. 7과 14입니다 라고 4개의 원소를 가지겠네요. 됐습니까? B라는 놈을 보니까요, 13 이하인 홀수니까 1, 3, 5, 7, 9 11, 13까지 들어가겠네요. A와 B가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야. 자, 그런데 봅시다. 집합 요 놈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요 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자, X가 B의 원소입니다 라는 것은 B라고 쓰시면 될 거야. X가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는 것은 A의 여집합이라고 쓰면 될 거야. 그리고 요 그리고라는 건 뭐라고 쓰면 됩니까? 그리고는 바로 교집합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 결국 뭐라고?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을 구하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 놈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비차집합 A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비차집합 A가 의미하는 게 뭔데? B에서 A랑 중복되는 놈 다 빼세요 라는 건데, A랑 중복되는 게 1이 있고요, 2는 없고요,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도 없어요. 그러면은 B에서 A에 중복되는 놈 들어가는 놈을 빼면 3과 5와 9와 11과 13 요렇게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얘들 다 더해주세요 그 얘기겠네. 다 더해봅시다. 요들을 더하니까 20이고요, 요들을 더하니까 8이고요, 요들을 더하니까 28인데 28에서 13을 더하면 41입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 41입니다 라고 찍어주시면 되는 거라. 요 놈은요 그냥 B의 원소 그리고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의 의미가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인 거라.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냐면 A 플러스 2다라는 놈과 A다라는 미지수가 있어요. A라는 집합은요 1 외에도 A 플러스 2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원소에, B라는 집합도 A라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6과 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A를 구하는 게 급선무야. 왜? 우리는 A 합집합 B를 구할 거니까. 맞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스몰 a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A 교집합 B라는 것은 6을 원소로 가집니다 그 얘기지. 무슨 말이니? 6이라는 놈은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A와 B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B에는 6이 있어. A에도 6이 있어야 되는데 1이 6일 리는 없잖아. 그럼 누가 6이라는 거야? 여기 스몰 a 플러스 2라는 게 6이란 얘기잖아. 따라서 누가? 야, a 플러스 2라는 건 6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라고요? 4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네. a가 4야. 스몰 a가 4니까요. 그럼 이제 나는 라지 a를 뭐라고 쓰면 된다고? 1과 6입니다 라고 쓰면 될 거고, 라지 b라는 놈의 집합은요 4와 6과 7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라. 이제 a와 b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a와 b의 합집합 구할 수 있겠네. 그럼 a와 b의 합집합을 구해 보시면은요 1과 4와 6과 7 4개의 원소를 가집니다. 1과 4와 6과 7 4개의 원소를 가지는 4번이 답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지. 간단하게 되겠지. 넘어갈게. 5번입니다. 자,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3의 배수, B는 6의 배수랍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A라는 집합을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본다면 무한집합이지만 3의 배수, 제일 작은 놈 3부터 시작할 거야. 3, 그 다음은 6, 9, 그 다음 누구야? 3, 6, 9니까 그 다음에 또 3, 6, 9는 아니지. 3, 6, 9 박수 쳐야 되나? 3, 6, 9, 12 죄송합니다. 15, 18, 21 요렇게 나가는 놈이라고 땡땡땡 찍을게. 자, B라는 놈은요 6의 배수니까 가장 작은 놈이 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4 하면서 나가는 놈일 거야. 자, 가만히 보니까 B에 있는 원소는 6의 배수이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더라는 거야. B에 있는 원소인 6의 배수이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더라고. B에 있는 6의 배수면 무조건 3의 배수 되더라고. 그렇다고 3의 배수라고 해서 6의 배수는 아니지.
무슨 말이니?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의 원소가 됩니다.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의 원소라는 것은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요 놈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결국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를 가지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야.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잖아. 자,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은 B라는 집합은요, 벤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 둘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B잖아.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B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얘도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지. A라는 집합은요,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라는 게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니? A라는 집합이지. A는 A의 부분집합이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맞는 말이야. 일단은 A와 B의 합집합은 B입니까? A와 B 합집합 A 또는 B 어디에든 들어가던 놈 다 선택을 해주시면 B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A라는 집합이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 A와 B의 교집합은 누구입니까? B라고 했잖아. 자, B는 B의 부분집합입니까? 자기 자신 부분집합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얘도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찾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상황들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누구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에요. 자,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해석을 해달라는 건데, 전체 집합과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원소를 써놓더니 색칠한 부분, 여기가 누구니? B-A지. B 차집합 A가 되는 거지. 여기에 원소가 하나도 없더라. 요놈이 바로 공집합이더라. 그 얘기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선생님,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B라는 놈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있어. B는 어디에만 몰려있다고? 요 안에만 B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데 A라는 놈이 요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A라는 놈이 요만큼 되는 거고 A 안에만 B가 있다? 이 얘기 아니야? 따라서 야, B 차집합 A가 공집합입니다 라는 것의 의미는 B라는 놈은 역시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야.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결국 뭐라고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B가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은 B입니다. 얘도 맞는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다라고 했어. 근데 생각을 해봐. 선생님, B가 A의 부분집합이면은요, 진부분집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B랑 A가 같은 집합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가 공집합이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가 공집합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A도 여기에 동시에 다 몰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고. 이해되니? 왜? A랑 B가 같은 집합이더라도 우리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란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디귿은 뭐가 틀렸다고? 요 등호, 부등호에 등호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이런 게 틀리기 좋은 문제야. 그지? 디귿은 그래서 틀렸어. 자, B 차집합 A는 공집합입니다. 원래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네. 4개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네요. 4번이 바로 답입니다라고 구하시면 되더라는 거야. 이해됐니? 좋아. 7번 볼게. 자,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는 10보다 작은 홀수이고요. 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은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라고 쓰면 될 거라. 10보다 작은 자연수야. A라는 집합은 10보다 작은 홀수니까 1, 3, 5, 7, 9라고 쓰면 될 거라. B는 3, 4, 7, 9라고 쓰여 있어. 됐니?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고 거기다가 A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다시 뭐 이래 이거 요놈의 개수를 또 빼시오라고 돼 있네.
됐어? 아, 이거 좀 복잡하다라는 거야. 자,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노가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먼저 A와 B 합집합 구하는 겁니다. A와 B 합집합을 구해보니까요, 써볼까? A 합집합 B라는 놈은요, A 또는 B 어디에 있어도 되니까 1 있을 거고 3 있을 거고 4 있을 거고 5 있을 거고 7 있을 거고 9 있을 거라는 거야. 1, 3, 4, 5, 7, 9가 되더라. 따라서 이놈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는요, A에서 B랑 겹치는 놈들을 다 빼주세요. A에서 B랑 겹치는 놈은 3도 A와 B 둘 다 들어있는 거고, 7이 A와 B 둘 다 들어있는 거고, 9가 바로 A와 B 둘 다 들어있는 거잖아. 요 둘을 제외한 1과 5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다? 2개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고.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요, 전체 집합에서 1, 3, 5, 7, 9 1, 3, 5, 7, 9를 빼세요. 2, 4, 6, 8만 남네요. A의 여집합은 2, 4, 6, 8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요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B 차집합 A 아닙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B 차집합 A랑 같은 거고요. B에서 A랑 겹치는 3, 7, 9를 빼버리면 4만 남잖아요.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1개 있습니다. 6 빼기 1 더하기 4 빼기 1을 계산하시오 라는 거지. 10에서 3을 뺐으니까 답은 7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 됐니? 그런데 선생님 좀 간지나게 풀고 싶어요. 저는 간지나게 풀고 싶어요. 그래서 벤 다이그램 살짝 그려봤어요. 자, 벤 다이그램 살짝 그려봤는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더라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해야 되는데 A와 B 합집합은 요놈이잖아. 우리가 빼야 될 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빼야 돼. 자, 생각을 해봐. A와 B의 합집합 요놈에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빼면 남는 게 누구밖에 없어? 요놈밖에 없어. A와 B의 교집합이야. 거기에다가 누구를 더하라고요? A의 여집합을 더하래요. A의 여집합은 누군데? A를 제외한 남은 애들이잖아. A를 제외한 남은 애들인 요놈이 된다고. 선생님, 요놈의 원소를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는요, 결국 전체 집합에서 누구만 빼면 됩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 빼면 되는 거네요 라는 거지.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 있다고요. 그래서 9에서 2를 뺀 7입니다 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요 집합들을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그려도 되더라는 거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빼면 A 교집합 B더라는 거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랑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결국 전체 집합에서 누구만 빼면 되더라?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 빼면 되더라.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하더라는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해서 라고 해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놈이 뭡니까? 벤 다이어그램 가만히 보니까 야, 요 부분이 A 차집합 B고요. 요 부분이 B 차집합 A잖아요. 둘을 더한 거니까 집합 입장에선 합집합한 거지. 요놈을 우리는 뭐라 그래?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다고.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하던 부분이더라는 거지. 물론 얘는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A와 B의 합집합에서 어느 부분만 쏙 빼세요. A와 B의 교집합 부분만 쏙 빼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가 바로 대칭 차집합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색칠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76개라고 줬어요. 그럼 나만 뭐만 구하면 돼? 교집합의 원소만 구하면 돼. 이해되니? 그런데 선생님, A와 B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닙니까? 그 얘기지. 사부작 자리를 바꿔주시면 야,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얘는 49개, 요놈은 40개. 거기다 몇 개를 빼세요? 76개를 빼세요 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 빼보니까 89개에서 76개를 뺀 13개가 있더라는 거야. 무슨 말이니? 요 안에 몇 개가 들어있다고? 13개 들어있다고. 전체 합집합에는 몇 개가 들어있다고? 76개 들어있다는 거지. 따라서 색칠한 부분 대칭 차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다는 겁니까? 76개에서 13개를 뺀 63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 간단하잖아, 그지? 그래서 63개 몇 번? 3번이 답입니다 라는 거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대칭 차집합 잘 이해하시면 좋겠지. 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두 집합 A는 1, 2, 3, 0, 1, 2, 3, 4 B는 1, 2, 3에 대하여 자, X-A는 공집합이고요. A-B 합집합 X는 X를 만족하는 집합 X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얘 잘 해석해야 돼. X 차집합 A가 공집합입니다 라는 것의 의미는요, X가 바로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것의 의미야. 이해되니? 두 번째로 A 차집합 B와 누구를 X를 합집합했는데 그놈이 X입니다 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A 차집합 B가 바로 X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의 결론을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저놈을 만족하는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그놈은 누구의 A 차집합 B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보세요. A라는 집합은요. 0, 1, 2, 3, 4야. 0, 1, 2, 3, 4야. 0, 1, 2, 3, 4의 부분집합이면서 A 차집합 B는 1, 2, 3, 1, 2, 3을 제외한 0과 4니까 X라는 집합은요. 결국 뭡니까? A의 부분집합이면서 0과 4라는 원소를 무조건 가지는 집합이라고. 이해되니? 1번부터 볼게. 0과 4를 무조건 가지니까 오케이야. 0과 4를 가지면서 1을 가져봐야 여전히 A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오케이야. 0과 4를 가지면서 2를 원소로 가지니까 얘도 오케이야. 4번을 보니까 0은 가지는데 4 어디 갔노? 4가 없네. 0과 4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니까. X라는 집합은 4가 없잖아. 그래서 틀렸다고. Why? 4가 없어서. 왜 4번에 4가 없나요? 요사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그지? 안타깝다. 5번은 0과 4도 있고 얘가 사실 누군데? A잖아. X가 A의 부분집합 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4가 없어서 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아, 이거 문제 왜 이렇게 기니? 자, 문제 되게 기니까 좀 깔끔하게 지우고 봅시다. 자, 하늘회관에서 마술쇼도 하고요. 별난 물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죠? 자, 티켓의 가격은요, 여기에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요, 마술쇼가 15,000원이고요. 별난 물건 전시회는 10,000원인데, 혹시나 두 개를 다 보면 25,000원이지만, 5,000원 할인해서 2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 얘기야, 그지? 자, 그런데 주말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하늘회관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200명이었습니다. 마술쇼에 참석한 사람은 130명, 별난 물건 전시회에 참석한 사람은 90명이었을 때 주말 동안 하늘회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자고. 자, 200명이 있는데 마술쇼가 있어. 마술쇼니까 매직 아닙니까? 매직. 마술쇼 M이라고 할게. 마술쇼를 본 집합 M. 별난 물건 전시회 별난 B라고 할게요. 별라스타라고 해야 되나? B라고 할게. 별난 물건 전시회를 간 학생이야. 사람이야. 자, 그런데 마술쇼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요, 마술쇼를 본 사람은 130명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 별난 물건 전시회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90명 있다고요. 선생님, 둘을 다 120명인데요. 근데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은 200명이래. 이 200명은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받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마술쇼를 보거나 별난 물건 전시회를 관람한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200명입니다 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마술쇼와 별난 물건 전시회를 둘 다 참석한 사람의 개수는요, 마술쇼를 본 130명과 별난 물건 전시회를 한 90명에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한 200명을 빼주시면 되겠네. 몇 명이라고요?
바로 20명입니다 라는 거야. 이제부터 나는 뭘 할 거냐면 벤 다이그램을 그리고 싶어. 자, 봐봐. 마술쇼를 본 사람이 있고요. 별난 물건 전시회를 간 사람이 있어요. 다 합쳐서 200명이라는 거야. 근데 마술쇼와 별난 물건 전시회를 둘 다 참석한 사람이 20명 있답니다. 근데 마술쇼에 130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110명이 있어야 되겠네. 별난 물건 전시회에 90명이 참석했으니까 여기에는 70명이 있어야 되겠네. 이해됩니까? 즉 110명은요 마술쇼만 본 사람이고 70명은 별난 물건 전시회만 본 사람이고 20명은 둘 다 본 사람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되니? 좋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가격은 티켓 가격이 얼마? 마술쇼 가격은 15,000원이라는 거야. 1.5만원이지. 별난 물건 전시회를 본 사람은요 만원이더라는 거야. 둘 다 본 사람은 2만원이더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을 다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마술쇼만 본 사람은요 1.5만 곱하기 110 아닙니까? 1.5만 곱하기 110 그럼 165만원인가요? 여기서 165만원의 수익이 있더라는 거야. 자, 2만원씩 20명이 또 둘 다 동시에 본 거 아니야. 여기서 40만원의 수익이 또 있더라는 거야. 자, 만원씩 70명이 또 관람을 했으니까 70만원의 수입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들을 다 덜 내는 거지. 205만원에서 70만 따라서 275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럼 275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몇 번? 2번이 바로 답입니다 라고 찍으시면 된다고. 결국 뭡니까? 마술쇼와 별난물건 전시회 동시에 관람한 사람을 구하신 다음에 마술쇼만 관람한 사람, 동시에 관람한 사람, 별난물건 전시회만 관람한 사람 따로 떼서 걔들을 주어진 티켓 가격에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들하는 거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렵나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색칠한 부분은 각각 전체 집합 U와 부분 집합 A와 B를 나타낸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쪼갰어. 그 8개를 다 색칠한 게 전체 집합이야. 반만 색칠한 게 A고 밑으로 반을 색칠한 게 B라는 거야. 이때 A 교집합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A와 B 동시에 칠해져 있는 거지. 자, 보자고. 자, 전체 8개 중에서 요놈은요 A와 B 둘 다 없어요. 여기는 A에만 색칠이 되어 있는 놈 아닙니까? 자, 요놈은요 A와 B 동시에 있는 놈이지 않습니까? 요놈도요 A와 B 동시에 있는 놈 아닙니까? 요놈도요 A와 B 동시에 있는 놈이잖아요. 요놈은요 B에만 있는 놈이잖아요. 따라서 A와 B 동시에 있는 놈입니다 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만? 여기에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더라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두 번째,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니?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합니다. 대칭 차집합이니까 얘는 간단하게 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쉽다고.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세요라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놨단 말이야. 1번에서 A와 B의 합집합 둘 중에 적어도 하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에라도 들어 있습니다 라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요 부분 아니야. 이해되니? 요 부분이 바로 A 합집합 B가 된다고. 요 A 합집합 B에서요 A 교집합 B가 되는 누구를 빼세요. 요 부분은 빼세요 라는 거지. 그럼 남는 부분은 누가 남니? 여기 남고요 여기 남네요. 따라서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바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대칭 차집합이고 둘의 표현이 같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A 차집합 B와 합집합 B 차집합 A입니다 라는 것과 A 합집합 B의 차집합 A 교집합 B입니다 라는 것은 사실 같은 집합이라고. 얘를 우리가 이름하여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요 표현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편한 놈은 누구라고? 밑에 있는 표현인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세요라는 게 훨씬 더 편한 표현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칭 차집합 문제가 나오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하세요라는 걸로 푸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더라는 거야. 됐니? 그림 그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나? 12번 볼게. 자, 12번 보니까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A 차집합 B가 2랍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봅시다. A라는 집합은 미지수가 있어. 5가 있고요, X가 있고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은요, 역시 7이 있고요, X 플러스 3이 있고요, 2X 마이너스 1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봐봐, X라는 미지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A 차집합 B가 2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2라는 놈은 A의 원소이지만 2라는 놈은 절대로 B의 원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긴 거라. 그래서 A를 띡 보니까 5라는 놈만 알고 누가 인지를 몰라. X가 2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이 2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X가 2라고 하자. X가 2라고 하면 A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가지니? X는 2고 X 플러스 1은 3일 거 아니야. 2와 3과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라. B라는 집합 보자고요. X가 2일 때 어떻게 된다고? X가 2일 때 2는 4에서 1을 빼면 3이야. 3과 X 더하기 3은 2 더하기 3이니까 5인가? 5와 그 다음에 7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라.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A 차집합 B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3과 5는요 겹치는 놈이니까 사라지고요 2만 남더라. 그래서 2가 바로 A 차집합 B입니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X가 2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 2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이 바로 2라고 해봅시다 이 얘기야. X 플러스 1이 2라면 X는 얼마란 얘기야? 야, 이게 2라는 말은 X는 1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A라는 집합 다시 써볼게. A라는 집합은 X가 1이다 보니까 1과 2와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라. B라는 집합을 보니까 X에다 1을 쳐넣으면 1은 2에서 1을 뺀 1과 1 더하기 3은 4와 7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라 별 문제 없어 보여 지금까진. 그런데 A 차집합 B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1은 겹치니까 사라지고 4, 7은 A에 없기 때문에 남는 놈이 2랑 5 두 개가 있더라고요. A 차집합 B는 2와 5를 원소로 가지는 놈이지 2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밑에 있는 놈은 틀렸습니다 라는 거고 위에 있는 놈이 맞습니다 그 얘기 아니야. 결국 X는 얼마가 된다고요? 아, X는 바로 2여야 됩니다 라고 풀 수 있더라는 거지. 이해되니? 결국 2가 A의 원소여야 돼. 그럼 X가 2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이 2일 수도 있어. 둘 다 답이에요 이러지 말고 X가 2일 때랑 X 플러스 1이 2일 때랑 실제로 A랑 B라는 집합을 구해놓고 A 차집합 B를 구해봤더니 X가 2일 때는 2만 원소로 가지지만 X가 1일 때는 2와 5 두 개를 원소로 가지니까 밑에 있는 놈은 틀렸다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끝까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 가셔야 된다는 거야. 중간에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이해되니? 자, 마지막 13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예요. 아따 길다. 쭈니네 반 학생 34명 중에서 과계날 행사로 모형 항공기 만들기를 선택한 학생이 23명, 환경 글짓기를 선택한 학생이 18명, 둘 다 선택하지 않는 학생이 7명이었습니다. 환경 글짓기만 선택한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봅시다. 자, 쭈니네 반 학생 전체 34명입니다. 전체라고 할게요. 전체 집합 U. 됐니? 요 놈이 바로 몇 명? 34명이라고 합시다. 자, 과계날 행사로 모형 항공기 만든 집합 A라고 할게요. 모형 항공기를 만든 학생은 23명입니다. 환경 글짓기 그냥 B라고 할게요. 환경 글짓기를 선택한 학생은 18명입니다. 환경 글짓기와
모형 항공기 둘 다 선택하지 않은 학생 뭐니? A도 선택하지 않았고 그리고 B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학생은 몇 명이라고요? 7명입니다. 이때 환경 글짓기만 선택한 학생 즉 비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환경 글짓기는 선택했지만 모형 항공기는 선택하지 않은 학생의 수를 구해라 그 얘기예요.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자, 얘는 뭐 채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적당히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봅시다. 선생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요. 내가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요. 전체 집합에서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건데 그게 바로 7이랍니다. 따라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몇 명이라는 겁니까? 자리를 싹싹 바꿨더니요. 얼마에서? 34명에서 7명을 뺀 27명이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선생님,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니까요. 여러분 23명 더하기 18명 빼기 27명 해서 전체 몇 명? 14명입니다 라는 거지. 이게 바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둘 다 선택한 학생이 14명입니다. 얘기지.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거 구할 필요도 없었네요. B와 A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요놈은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NB에서 NA 교집합 B의 원소를 개수를 뺄 수 있다는 거지. 요놈은 18에서 14명을 뺀 4명입니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감기가 걸리셔가지고요. 좀 생각이 좀 없어지셨나봐요. 왜? 교집합을 뭐하러 구합니까? 교집합 원소를 뭐하러 구합니까? 합집합 원소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선생님 비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는데쇼. 맞니? 자,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27개라며 거기서 몇 개를 빼면 A의 원소의 개수 23개를 빼시면 그냥 4개입니다 라고 여기서 끝내면 될 것을 왜 쓸데없이 교집합을 구합니까? 왜겠어? 선생님 감기 걸려서 그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줄 아느뇨 라는 거예요. A와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고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됩니다 라고 해서 구하시면 깔끔하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집합을 전체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합 공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들까지 해서 여러분 집합 완벽하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자연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온 수가 바로 자연수 아니겠어? 그래서 자연수에 대해서 쭉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소인수분해라는 약수합에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진법, 이진법, 기수법까지 쭉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